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인수하게 되면서 반도체 시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호재처럼 반영이 됐네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실제 반영될 부분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 같이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지포스 그래픽 카드로 아실 거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만 보시는 분들은 자율주행의 선도주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둘 다 맞는데 실질적인 매출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기존의 상품 판매 쪽에서 많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자율주행은 계속해서 미래성을 위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ARM을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칩 생산 쪽으로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겠다. 그리고 수지 타산을 따져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ARM의 인수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반도체 설계 쪽에서, 그리고 그래픽 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47조 원이나 되는 큰 비용을 주고서 인수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인텔에 대해서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은 확보했다. 칼자루를 쥐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원래는 뭐 삼성전자나 TSMC나 뭐 기타 등등 많은 파운드리 업체가 엔비디아와 그냥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살짝 갑을 관계로 바뀌게 됐다. 왜냐? 엔비디아가 ARM의 기술력을 가지고서 이걸로 휘둘러 가지고 파운드리 업체한테 내지는 경쟁 업체한테 좀 숨통을 조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행사 무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ARM의 라이센스권, 수수료라고 해야겠죠. 그것을 주고서 제품을 개발하는 건데, 제품 개발 수수료 더 받겠다라고 하면은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눈물 머금고서 해야 되잖아요. 왜냐? ARM을 대체할 만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없고, 그리고 2등 주자라고 해봤자 ARM과 기술력 격차가 워낙에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2등한테 맡기면은 기술 발전의 대가 끊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안 하고 자체 개발한다라고 하더니 삼성의 엑시노스처럼 완전히 1등한테 밀려버리는 갤럭시폰과 LG 스마트폰의 격차, 그 정도 사례로 보실 만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건데, 다행히도 엔비디아 쪽에서는 ARM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거래처한테 압박을 하지 않겠다. 예, 고객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다행인 것이고, 문제가 될 게 없는 거는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이쪽이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는데, 엔비디아와 거래를 트게 되면서 장기적인 파트너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RM을 통한 간접적인 압박, 아니죠, 직접적인 압박은 부담을 덜어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의 경쟁 업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경쟁 업체로 떠오르고 있는 AMD. AMD에서도 그래픽 카드 만들잖아요. 라데온이라고.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는 행보이긴 한데, 리사스 형님이 또 AMD의 주가 상승이나 뭐 발전, 성장 가능성 등을 완전하게 개방시켜줬으니까 엔비디아와 ARM의 연합 시너지 효과도 어느 정도 압박은 되겠지만, 그래도 선의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물들 나중에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럼 당장은 엔비디아 사야 되느냐?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단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모가 됐고, 물론 전액 100%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엔비디아의 신주 상장을 통해서 유상증자? 스톡 옵션이라고 봐야겠죠. 스톡 옵션을 통해서 비용을 일부 지불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거니까 기존 주가는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ARM의
기술력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더 발전할 가능성을 바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계획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예상해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 호재가 될 만한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나중에 반영될 호재다. 기존의 엔비디아 수주 효과로 인해서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반영될 부분은 없는 것이고 국내에 이슈가 발생된 것은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이슈가 발생된 이유에는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의 도입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기술력을 확보해가지고 도입시키게 되면은 거기에 부품 공급하는 회사들 내지는 소프트웨어 관련 아니면은 유지보수 관련 공급 가능한 혹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내지는 그냥 연결성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은 그냥 다 오르는 거기 때문에 실제 매출과는 상관없이 연관성만으로 오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기술 발전을 하고 있는 내지는 국산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실적 기대감까지도 받쳐질 수 있어요. 왜냐? 현대차 쪽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연합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있고요. 민관의 이제 협력 사업이죠. 요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제 정의선 체제에서 무엇을 도입하려고 하느냐? 우버 택시, 자율주행 택시, 플라잉카 이것을 준비하고 있고 2025년이라고 목표 기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은 실적과 관계없이 이슈면으로 해서 오르게 된 것이고 한번 언급해드렸었던 대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라닉스는 좀 우회였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칩셋 미디어 이렇게 텔레칩스까지 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가 먼저 신호탄을 끊었던 것이었고 그 뒤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요거는 한 번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실적 모멘텀이 아니라 단발성 이슈 모멘텀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재료이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해드리는 거고 뭐 오늘 사셨다면 내일 일부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이고 내일 시세가 나올 때 내일 또는 음봉이 나올 때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조금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반영되는 이슈다. 단발성 이슈다. 라는 것이고 테마가 끝까지 뻗어주기에는 살짝 부족한 감이 있다. 여기서 현대차 쪽에 한 발 더 전진하려는 시도 내지는 포부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더 가능한 건데 현재 단계에서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예상이 안 됩니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슈가 반영돼서 내일 15일 날 추가 시세가 나오고 거기서 단기 고점이 형성되고 눌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기간 조정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말이 기간 조정인지 사실상 시세 반납하면서 옆으로 흘러가다가 다음 현대차 이슈가 나올 때쯤에서 맞춰서 상승하게 되는 그 구조를 보시면 되겠고 테마의 흐름 전망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목별 흐름은 좀 다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테마의 흐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 종목들이 그냥 갈 준비해놨다가 이번에 땡기는 거기 때문에 아싸리 시세 땡길 목적으로 대기하고 있었다가 매집을 다 해놨다가 이슈 나오는 그 타이밍 맞춰서 쏘아 올리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몇몇 종목은 추가 이슈 없이도 그냥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그것 때문에 시장에 좀 혼란이 생길 수 있죠. 텔레칩스가 가니까 자율주행차 아직 덜 오른 세코닉스도 더 오를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데 실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세코닉스는 가다 말고 5,500원에서 스탑되고 텔레칩스나 아니면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모트렉스만 더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인지를 해 두셔야 합니다. 뭐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였어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오늘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카와 자율주행차 두 가지 타이틀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만도는 현대차에서 진행한다라는 플라잉카 사업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시티의 모빌리티카,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택시 이쪽으로 해서 따로 가는 것이고, 얘는 그냥 이 목적으로 해서 이 명분을 통해서 개별으로 간다. 테마가 갈 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웨이로 간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갈 종목은 무엇이 되겠느냐? 일단은 신호탄을 먼저 쏜 텔레칩스가 선두에 있었고요. 그리고 후발주자 중에서 가장 강했던 2등이라고 말하면은 좀 섭섭할 만한 대장 모트렉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서 딱 마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못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더 갈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단기 고점에서 발생되는 저항 물량이 좀 크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10,000원까지 쏘아 올려주면은 더 가는 건데, 여기서 빌빌 긴다라고 하면은 어,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굳이 라닉스를 이 위치에서 내일 바로 사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매도 포인트가 나왔으니 여기서 줄여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번에 줄이고서 어차피 대장 가는 쪽으로 옮겨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종목마다 주인이 다르니까, 그리고 종목마다 계획이 다르니까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기존 대장이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새롭게 올라온 것은 볼게 모트렉스밖에 없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의견 단타 관점에서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후발주를 매매하는 것은 이제는 좀 아닌 구간이라는 거, 단발성 이슈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대장만 간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엔비디아에서 발생하는 자율주행차 모멘텀 이슈나 내지는 현대차에서 또 한 번 나오게 될 자율주행차 이슈 한 번 더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